네, 2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우리가 아워리 백을 사용해서 하는 이런 일정 시간 소변 검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릅니다. 네, 줄 거 있는 부분만 확인할게요. 그래서 소변 수집이 시작되는 시간에 배뇨하게 하고 그 소변은 버린다. 그래서 시작되는 시간에 일단은 소변을 누게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배출된 모든 소변은 용기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소변 수집이 끝나는 시간에 대상자에게 방광을 완전히 비우도록 하여 마지막 소변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다 일단은 소변을 다 보세요 한 다음에 수집된 소변 정체를 완성된 요청서와 함께 이제 검사실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가 배뇨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일정 시간 소변 검사를 받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관을 꽂고 있는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는 아워리 백이라고 하는 아예 유치도뇨를 딱 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요. 일정 시간 보게 하는 거는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왼쪽은 그렇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 볼게요. 유치도뇨관 검체 3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도뇨가 있고 유치도뇨가 있습니다. 이 지금 수업을 들을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단순 도뇨, 유치도뇨를 배웠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도뇨관의 배액포트에 주사기가 연결된 멸균 반응을 삽입해서 이 폐쇄 배액 체계로부터 멸균 소변 검체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그림 11-5 볼게요. 여기는 우리나라에는 저는 이걸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병원에는 여기는 옆에 이렇게 시린지를 꽂는 게 있네요. 그래서 모바늘 포트를 이용하여 소변 검체를 수집한다 해서 바늘이 없는 시린지에서 이렇게 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못 봤고 혹시 다른 대학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여기 연결되는 이게 토웨이인데 연결되는 이 부위 밑에 이 노란색 고무가 있어요. 여기다가 바늘이 있는 걸로 여기를 찔러서 이제 멸균적으로 소변을 봤거든요. 그래서 검사실로 내보내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결된 멸균 바늘을 삽입해서 여기서부터 폐쇄 배액 체계로부터 멸균 소변 검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도뇨관 부위 바로 위에 바늘을 삽입해야 한다. 이게 아까 그 노란색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변을 채취를 하고요. 지금 이 라인은 뭐예요? 네, 이 라인은 우리가 발로닝 하는 우리가 멸균 증류수를 넣어서 발로닝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백이 연결이 돼 있죠. 라인이. 그래서 소변이 줄줄줄 나와서 여기에 소변 백이 이렇게 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 네, 계속 대변 검사, 소변 검사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앞에서는 피 검사 했었고요. 그리고 대변, 소변 검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비중, 그래서 그라비티라고 해요. 비중은 소변 농도, 네, 혹은 소변 내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서 소변이 농축될수록 요 비중은 증가한다. 네, 이건 알겠죠? 용질의 양이니까. 소변이 농축되면 물 부분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증가하고요. 소변 폐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중성 얘기해 볼까요? 폐하. 네, 7.35에서 7.45 이게 중성이에요. 그래서 7.35보다 낮은 경우에는 산성, 7.45보다 높은 경우에는 알칼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변 폐하는 소변의 상대적인 산도 알칼리도를 측정하고 대상자의 산염기 상태를 평가한다. 근데 이 소변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돼요? 네, 폐하 6으로 약산성입니다. 그리고 포도당. 소변에 이 포도당 검사를 하는 거는 이 당뇨병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조선시대 때 다갈증, 이 당뇨를 다르게 불렀었거든요.
소갈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세종대왕도 알았다는 이 소갈증, 당뇨예요. 그래서 요에 당이 섞여 나온다 해서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겁니다. 당뇨.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게 그 얘기고요. 3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변 포도당을 검사하는 것은 현재 혈당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이제 부적절하다. 그래서 소변 검사가 혈당 측정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대상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서는 소변 검사한다는 것보다는 혈액에서 검사를 정확하게 이제 하라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케톤, 지방산의 분해 산물인 케톤은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케톤은 당뇨병을 잘못 관리한 대상자의 소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케톤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백질 분자는 커요. 그래서 사구체 모세혈관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구체, 이 막이 손상을 입으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단백질이 밖으로 통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단백질 나온다는 거는 어떤 사구체의 손상을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잠혈 반응. 우리가 그 대변에도 어컬트 블러드를 보는 것처럼 이 소변에서도 잠혈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으로 이 소변에는 피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얘기고 삼투압해서 소변 삼투압, 오스몰리티 이런 것도 보고요. 이 삼투압이 증가된 소변 삼투압은 체액량의 부족을 의미하고 이 감소된 소변 삼투압은 체액량의 과잉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는 스푸트, 우리 객담, 가래라고 하는 거 볼게요. 폐, 기관지, 기관, 우리 호흡기계죠. 호흡기계. 네, 우리 호흡, 폐랑 관계된 겁니다. 폐, 그리고 기관지, 오른쪽, 왼쪽이 있죠.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분비되는 점액성의 분비액, 이게 객담이고요.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객담 검체는 주로 아침에 채집하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상자는 밤 동안 축적된 분비물을 기침을 통해서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후, 스로트 컬처, 여기는 배양 면봉을 사용해서 구강 인두나 편도 부위의 점막에서 채취한다. 그림 한번 보실게요. 여기입니다. 네, 이 파란색으로 쳤던 이 부분은 뭘까요? 네, 오로파링스라고 하는 구인두가 되겠습니다. 구인두고요. 이 노란색 요 양쪽에 있는 부분이 편도, 톤실, 우리 톤실렉토미, 편도염, 우리 옛날에 감기만 걸리면 붓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쪽으로 오른쪽이 있을 수도 있고 왼쪽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게 톤실렉토미 하고 나면 아이스크림을 먹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면봉으로 이제 컬처를 나갈 때 이 서랍자, 여기 서랍자로 혀를 누르면서 이렇게 면봉을 이 부분을 컬처를 해서 나갑니다. 332페이지 그림만 보고 갈까요? 네, 바륨간장이라고 되는 거, 이 결정 부분이 우리 장 부분이에요. 바륨이 조영제잖아요. 조영제를 이제 먹고 이렇게 장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뭐 어떤 개실 여기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라든가 뭔가가 이 부분에 뭐 종양이라든가 있으면 이 바깥 면들이 깔끔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의심될 수 있겠죠. 여기는 뭐 변 있는 것도 다 보일 거고요. 그래서 발용 간장 돼 있는 사진을 봤고요. 33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심폐, 심장, 그리고 폐, 하트와 렁 기계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는 심전도, 우리 EKG 실습 때 했던 EKG라고 하는 엘렉트로카디오그라피, 그래서 ECG,
있고요.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한번 얘기 듣고 넘어가 볼게요. 스트레스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운동을 하는 동안 증가된 심박 출량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ECG를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 요로안이 증가하고 운동을 하면 심장 부담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뛰거나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심장이 많이 뛰어야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산소가 운반을 하니까 심장이 많이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심장 부담이 증가하고 심장 근육 자체의 산소 요구량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를 하는 거는 관상동맥 질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동안 흉통과 특징적인 ECG 변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아테리 쪽의 어떤 디지즈를 보기 위해서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지오 나갑니다. 안지오 할 때 하는 게 안지오그래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관 조영술, 혈관 쪽으로 조영제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속에 주입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발흉간장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 이 혈관 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힌 부분이 있으면 바로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혈관 조영술은 우리가 뭐 체스트 페인, 우리가 흉통이 있거나 뭐 이럴 때도 혈관 조영술을 하고 뇌 쪽에서도 뭐 혈관 조영술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동맥, 대뇌동맥, 콩팥동맥, 하지혈관 이런 쪽에 지금 안지오그래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그러니까 에코카디오그램. 그래서 에코 봅니다. 에코 할 때는 이 심장 초음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심장이 비대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보통은 레프트 벤트리컬, 왼쪽 심실이 제일 많이 커져 있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제 왼쪽 심실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평가하는 비침습적,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네, 334페이지 그림에는 기관지 검사라고 해서 우리 기관지, 호흡 쪽에 있는 기관지를 볼 때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는 보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연결되면서 다 찍어서 또 보고요.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는 이 닥터가 눈으로 보면서 안에 뭐 문제가 없는지 보는 게 기관지경 검사. 그리고 앞에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던 CT, MRI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CT는 컴퓨터라이즈드 액시얼 토모그래피 해서 CT라고 합니다. CT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술,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죠. 그래서 CT. 그래서 이것도 통증이 없는 비침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통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는 기관이나 조직 구조의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CT는 엑스레이보다 더욱 섬세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3차원 3D인데 지금 이 MRI가 더 많이 잘 볼 수 있고요. 지금은 CT도 많이 발전해서 이 3차원 이미지를까지 볼 수 있어서 이게 단층으로 탁탁탁탁 잘라서 보는 건데 저는 이거를 뭐 3차원까지로 잘 보이지는 않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MR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면서 완전 3차원처럼 보이는데 CT는 그냥 단면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또 3차원 이미지 생성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CT는 엑스레이보다는 더욱 섬세한 이미지를 만든다 해서 CT로도 웬만한 이제 그런 암이라든가 이제 이상적인 여기 어브노멀한 부분들을 거의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MRI라는 거를 찍어보죠. 왜냐면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MRI가 더 좋고요. 혈관 어떤 병변이 있는 뇌 쪽에 있는 것도 MRI로 확진을 하거든요. 보시면 자기 공명 영상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지에서 MRI 자기 공명 영상 해서 이것도 또한 비침습적으로 진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기사항은 박동조율기, 그래서 인공심박동기, 심장에 달고 있는 경우라든가 금속성, 둔부 보철 이런 금속 기구를 이식한 대상자는 이런 자기장, 우리가 자석 아시죠? 자석은 이제 쇠랑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이 생기므로 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MRI의 장점은 정상 조직 그리고 비정상 조직의 대조가 CT보다는 더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비싸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도 그림이 보이네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요. 좀 막혀있는. 그래서 자기장 안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는 모든 금속 물체를 빼야 되고요. 반지시계, 휴대폰, 보석을 다 제거해야 되고, 이제 아까 이런 데 들어가니까 폐쇄공포증도 있으니까 우리 간호사는 그런 중재를 해줘야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일단 뭐 일부적인 문신, 그 연고 화장 이런 사람들이 화끈거리는 그런 것과 부종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다고 책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대상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사진을 찍을 때 제대로 잘 찍히겠죠. 우리도 일반적인 사진도 막 움직이거나 이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진단을 하는 MRI는 더더욱 가만히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실공포증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의료인이 하는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에 있는 이제 그 직원이 이거를 찍기 때문에 뭐 설명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검사 가기 전까지는 또 간호사가 해야 되는 그 진단 검사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조금 알면은 조금 우리가 불안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기할 때도 항상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그것처럼 이런 검사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동안에는 소리가 윙 하면서 소리가 엄청 세거든요. 네, 저도 MRI 몇 번 찍어봤는데 그래서 검사하는 동안 소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기막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MRI를 찍을 때는 60분에서 90분 정도 찍게 되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한 30분 정도 이상이면은 이제 찍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비싸겠죠? 네, 그런 MRI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MRI 사진 찍었는 거네요. 네, 뇌 대사활동 수준을 비교한다. 펫 스캔, 요거는 MRI보다 조금 더 비싼 펫이라고 하는 그건데요. 요렇게 이런 사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그 항암 치료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뭐 3개월마다 아니면 2달마다 펫CT 찍으러 간다 하면은 처음에는 제가 발음이 폐를 CT 찍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갈 거 보니까 PET 이 펫CT를 PET를 펫CT라고 이렇게 환자들이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PET 스캔입니다. 이거는 MRI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흡인 생검, 아스피레이션 그리고 바이옵시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빨아들이는 거. 흡인. 생검은 이제 살아있는 조직을 이제 채취하는 겁니다. 볼게요. 흡인, 아스피레이션은 비정상적으로 모여있는 체액을 뽑아내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L튜브 할 때도 공기를 밀어넣고 그리고 위액을 확인하는 게 있었죠. 이렇게 빨아당기는 거. 그런 걸 흡인이라고 하거든요. 아스피레이션. 네. 그래서 이 가스막, 공간, 흉막강, 복강 또는 검체를 얻기 위한 것. 그리고 생검 바이옵시는 조직을 제거하여 검사하는 것. 그래서 바이옵시 나갑니다 하면은 수술할 때 이제 아예 열어서 그 조직의 일부를 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바늘, 조금 굵은 바늘을 찔러서 안에 이제 그 조직을 떼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이 바이옵시가 나가냐 하면 위내시경 할 때도요. 요즘에는 안에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도 가능하거든요. 큰 막 종양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폴셋 같은 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이상하게 보이는 조직을 살짝 떼서 이제 검사가 나갑니다. 그것도 바이옵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인과 생검 모두 침습적이겠죠. 당연히 찔러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엄격한 무균술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추 천자는 요추는 우리 룸바 우리가 허리뼈, 척추 있는 부분 중에서 요추 허리 쪽이죠. 우리 목 있는 거는 경추, 그리고 가슴 있는 거는 흉추, 그리고 허리 있는 부분은 요추. 네, 그래서 그 룸바 펑처인데 그 룸바 있는 부분에서 어디가 공간이 제일 넓으냐 하면은 룸바 3번, 4번 사이의 공간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4번, 5번, 룸바 4번, 5번 사이가 요 3, 4번보다는 조금 좁기는 한데요. 이 두 군데에서 요 추천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할 때는 뇌척수액이라고 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거미막, 지주막하 공간에 바늘을 삽입하여 채취해낸다. 해서 여기 탐침 있는 척추 바늘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길죠. 네. 그래서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요. 안에가. 그리고 여기 안에가 스탈렛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늘이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찌르고 얘는 나중에는 밖으로 빼내는 리무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린지를 넣어서 여기서 아스피레이션 해내면 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추천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3번, 4번, 4번, 5번이 되게 넓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이죠. 3번, 4번이 되게 넓게 보이죠. 여기. 네. 그리고 4번, 5번 넓게 보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바늘을 찔러 넣어서 요 부위에다가 바늘 주사를 찔러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 추천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주막하. 이 부분이 우리 CSF라고 하는 이제 물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세는 이렇게. 여기가 간호사거든요. 간호사가 이 자세를 취하게 하는데 임상에서 엄청 많이 이 자세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한테 고개를 숙이셔서 이 무릎이 배에다가 닿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팔을 가지고 여기를 잡아주세요. 간호사도 이렇게 하지만 환자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둥글게 되어야지 여기가 공간이 나오면서 4, 5번에 찌를 때 환자분들이 좀 덜 아파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검사할 때도 한 번만에 성공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자세 잡는 게 중요하고 간호사가 이 자세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자를 위한 대상자를 지지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 추천자였고 이번엔 복부 천자 보겠습니다. 복부에도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천자를 하겠죠. 그래서 일부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양의 체액이 복강에 축적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이 리버 쪽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난소암 말기 정도의 아니면 복막암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는 복수가 엄청 많이 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복수를 복부 천자를 해서 빼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복수가 차는 거거든요. 물이 그 막 사이에 물이 차요. 아사이티스라고 하는데 이 정상 복수는 맑은 장액성이고 색깔은 연노란색이고요. 이 복부 천자 는 임상 검사를 위한 검체 수집과 과도한 체액으로 인한 복부기관의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하는데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물을 빼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사하기 위해서 복부 천자하거나 이렇게 배가 막 8개월 정도, 만삭일 정도로 이렇게 복수가 차요. 그래서 그러면은 숨쉬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의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 복부 천자를 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우리가 나잘 캐뉼라 했었잖아요. 자가평가할 때 우리 산소 투여할 때 나잘 캐뉼라 가는 관을 뜻하거든요. 여기서도 캐뉼라라는 단어가 있죠. 가는 관.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스탈렛 또는 트로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굵다고 해서 트로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트로카, 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피부를 뚫겠죠. 그래서 뚫고 나면은 이 트로카는 이제 리무브를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물이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부 천자를 보시면 이제 노인 복부 천자. 그래서 이 복부 천자 노인 복부 천자 동안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베개 담요. 이거 복부 천자를 시행하기 전에 방광을 비우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소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찔러버리면은 이 방광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인은 적은 양으로 자주 배뇨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방향이 여기 위에 있는 복부 천자 부위에 보면 여기가 배꼽이 있어요. 배꼽이 있고 여기가 치골결합이라고 하면 이 천자 부위는 이 배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찌르거든요. 배꼽 아래 아니면은 조금 옆에 이쪽 부분을 또 통과해서 또 찌르기도 하거든요. 복부 전자할 때. 네, 여기서는 요 부위가 교재에는 나와 있네요. 배꼽 아래쪽에 이 천자 부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방광을 비우도록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고 복수액은 천천히 제거해야 돼요. 갑자기 빨리 제거해버리면 쇼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혈량 저하증 징후를 관찰한다. 그래서 노인은 체액 손실에 대해 저항량이 낮고 많은 양의 체액이 빠르게 빠져나오면 혈량 저하증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또 1500ml 이상을 빼지도 않아요.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도. 근데 노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천천히 빼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네요. 337페이지 두 번째 줄. 그래서 보통 1500ml가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최대량인데 이는 혈액 감소량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1500까지 빼기는 하지만 임상에서 1300까지는 이제 주로 많이 빼더라고요. 심하신 분들은. 근데 이 얘를 넘게는 뽑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혈액량 감소로 인한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아시고 흉곽 천자 그래서 소라센테시스라고 해요. 흉강에 있는 것도 이제 또 빼내는 거네요. 흉막액이 제거될 때 흉막액이 존재하는 수준 아래로 바늘이 삽입되어야 된다. 만약 공기가 제거되어야 한다면 흉막액이 존재하는 위치보다 위에 있다 해서 우리가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흉곽 내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일단 빼야 되고요. 흉곽 내에 피가 있어도 빼야 되잖아요. 혈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가슴 천자 시 두 가지 체위가 사용된다. 포지션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거, 여기 보이시죠? 팔을 들어 올리는 거. 또 하나는 앉아서 베개를 향하여 기대는 거. 그러면 이쪽이 지금 넓어지겠죠. 흉곽이. 네. 이렇게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흉곽 천자. 그래서 체액을 제거하기 위해 바늘을 흉곽 호하부 흉막각 내로 삽입한다. 아까 그 얘기가 호하부로 한다는 얘기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최대한 이 렁을 폐를 찌르지 않게 하는 거여서 여기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오른쪽 단락입니다. 그래서 가슴 천자 전에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최적의 삽입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엑스레이를 찾아서 이 부분이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렁이 나오죠. 갈비뼈도 다 나오는 사진이. 그렇게 했을 때 호하부 여기 흉곽 호하부에 제대로 찌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한다. 흉부 엑스레이를. 그리고 골수 생검 보겠습니다. 본매로 골수에서는 우리가 피를 만들어내죠. 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적골수에다가 어릴 때는 황골수로 변하는 이 골수입니다. 본매로. 그래서 진단검사의 다른 형태는 생검이다. 생검은 검사를 위해서 조직을 수집하는 과정인데 이 생검 중에 골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뼈에서 이제 생검을 하겠죠. 그래서 어린이 보통 우리 골수 검사 생검하는 거는 백혈병 아이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자세 있죠. 머리에서 이제 무릎을 붙이는 자세. 그렇게 해서 골수를 이제 허리에서 요추에서 또 빼내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어린이 골수 생검 절차와 관련된 통증 압박으로 인해서 아동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고 골수 생검 동안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억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억제 레스트레인.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검 중에 이제 간생검. 여기는 국시에도 나오는 게 이 간생검이거든요. 국시에서는 이 간을 찌를 때 생검을 한다고 할 때 잘못하면 폐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 부는 호기 때 이 생검을 호기 때 해서 참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바늘을 찔러서 간을 생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게요. 리버 바이옵시. 간 조직 검체를 흡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의사는 바늘을 오른쪽 하부 갈비뼈 2개 사이에, 간이 어느 쪽에 있죠? 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 하부 갈비뼈 2개 사이의 갈비 사이 공간을 통해서 간을 삽입한다. 우리 요추에서는 우리 내척수액을 할 때 4번, 5번이 가장 넓다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넓은 곳을 찔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2개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찔러 넣고요. 그리고 이 삽입하는 동안 대상자는 호흡한 다음에 호흡을 멈춰야 돼요. 네, 따라하세요. 네, 환자분 후 하세요. 숨을 내쉽니다. 후.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대로 계세요. 한 다음에 찔러야 돼요. 그래서 삽입 동안 바늘에 붙은 조직 입자들과 혈액을 바늘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묽은 식염수를 주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거한 후에 간호사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건 부위를 압박한다. 그래서 간의 또 역할 중에서 우리가 그런 출혈을 담당하거든요. 출혈 경량을. 그래서 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간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 생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 생검을 하고 난 뒤에는 꽉 눌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생검했던 부위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 자세를 취하면서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라테랄 포지션을 하겠죠. 라이트 라테랄 포지션을. 그래서 간호사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검 부위를 압박하고 생검 부위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생검 부위가 아래로 오도록 대상자를 눕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간호에서.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여기 나오네요. 혈액 응고, 결함이 있어 출혈 영향이 있으므로 프로트롬빈 시간과 혈소판 수 검사를 미리 시행해야 된다. 해서 이제 우리가 검사에서 피 검사, 그 중에 PTPT보는 하늘색 병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검사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꼭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라면 하면 안 되겠죠, 생검은. 비정상이라면 아예 출혈이 안 멈추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 11-3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룸바 펑처 아까 4번, 5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하는 동안에는 전과 절차, 우리 검사가 전, 중, 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중, 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추천자 할 때는 준비시키겠죠. 그래서 당연히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의사는 이제 여기 대해서 채취한다.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국소 마취도 주사한다. 언제 어디서 시행할 것인지를 다 얘기해주고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도 설명하고 또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15분 동안 움직임 없이 이 자세로 그 무릎을 머리에 붙이는 턱 쪽으로 당기라고 하거든요. 그 자세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게, 잘못하면은 그 지주막하 쪽으로 찔러야 되는데 그 밑으로 찌르면은 또 우리가 신경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감각 한다든가 우리가 신경이 이제 그 지나가는 곳이 이 척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호사는 목 뒷부분과 무릎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심시키고 정상호흡 이완을 격려하고 아까 그 자세가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격려하고 그래서 안색이라든가 호흡 맥박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두통이나 삽입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이 부분은 그 CSF를 뚫어서 아래쪽으로 가면 두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라는 거고요. 여기선 절차 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요추를 천자하고 난 뒤에는 베개만 베고 그리고 천장을 보고 눕게 있는 앙화의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2시간 동안 이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술에 따라서는 1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금기가 아니면 내척 수액의 양이 회복되도록 돕기 위해서 구강 수액을 자주 제공한다. 이 얘기는 그 CSF가 일단 나왔으니까 압력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이는데 보통은 이렇게 만약에 두통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동 자체가
또 두통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으로는 또 뭔가를 투여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금기가 아니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고 천자 부위가 붓거나 출혈이 있는지 잘 관찰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뭐 드레싱을 한다든가 닥터에게 노티를 해서 또 그 다음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요추 천자였습니다. 속에 써 있네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게 요추 쪽은 신경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감각, 얼얼함, 다리 아래에 방사통을 경험하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해서 닥터에게 노티파이를 해야 됩니다. 복부 천자를 보면 어브도미널 파라센테시스 복부 천자를 할 때 복수가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빼줘야 되죠.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 복수를 빼기도 하고 그리고 만삽같이 이렇게 배가 복수로 엄청 차 있는 경우에는 이제 눌리기 때문에 호흡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빼낼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2,000, 3,000 빼내고 싶지만 1,500ml 이상을 빼내면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저혈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1,500 이하까지만 빼내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중, 후가 또 있겠죠. 대상자 준비하는 거랑 그리고 하는 동안에 그리고 끝나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전에는 이런 절차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15분 정도 걸린다는 거. 그리고 방광 비호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침대, 의자, 침대 가장자리에 베개로 지지해서 앉는 자세를 취하도록 대상자를 돕고 누워서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를 취해주잖아요. 이렇게 많이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본을 위해 담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하는 동안에는 환자한테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되고 통증 징후 잘 관찰해야 되고 그래서 통증이 올라가면 맥박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안색이라든가 혈압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체액 소실로 유발된 저혈량 쇼크 아까 얘기했던 1500ml 네,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체액을 많이 빼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observation을 해야 된다. 그리고 후에는 저혈량 쇼크.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나오죠. 저혈량 쇼크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바이탈 사인, 소변량, 천자부리도 배액을 최소한 2시간 동안 15분마다 4시간 동안인 1시간마다 바이탈 사인을 하면서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흉곽 천자 보겠습니다. 흉곽, 네, 소라센테시스. 그래서 전에 준비는 똑같겠죠.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절차 설명. 그리고 바늘이 삽입될 때 불편감, 압박감 경험하고 만약에 호흡을 멈추면 증상이 경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쭉 해주고요. 그리고 걸리는 시간에 따라 흉곽천장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되고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상자가 기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에는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를 해줘야 되고 언어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 호흡곤란, 창배, 기침 이런 것들을 잘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서 잘 observation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검사실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맥박, 수호흡, 피부색 잘 봐야 되고 30분 동안 흉막강으로부터 1000ml 이상의 체액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복수에는 1500ml였잖아요. 그래서 흉강에는 1000ml 이상의 체액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침, 객당, 호흡 깊이, 호흡음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침대 머리 부분을 30도 정도 높여 누운 체위를 최소 30분 동안 유지하기를 이제 추천하고 이거는 폐의 팽창을 용이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 30분 정도 30도 높인 누운 자세를 30분 동안 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골수 생검, 본매로 바이옵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본매로. 그래서 이 골수는 본매로에서는 혈구를 생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적골수, 항골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전에는 똑같이 절차, 네,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골수생검은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처방이 있으면 진정제도 투여하고 이 골수생검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흉골생검, 이거는 흉골은 가슴 뼈잖아요.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되고
장골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기를 취해야 되고, 네, 엎드려 놓은 자세죠. 검사 부위만 노출되도록 침구나 포를 덮어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유지를 해주고, 그래서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골수생검 부위의 불편감, 출혈을 사정하고, 그리고 검사 부위의 압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출혈과 혈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계속 사정해야 되고, 출혈이나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대상자를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또 부위가 또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위다 보니까 대상자한테 혹시 출혈이 있거나 멍이 든 곳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달라고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간생검 있는 부분은 자주 나오니까 자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340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을 하나를 올린 상태에서 후 불면서 호기 때 딱 찔러서 한다는 거였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간 쪽엔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놓은 간생검 후 압박 체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4주차 진단검사 교과서로는 마치고요. 복습하기 위해서 단어들만 한번 언급해 볼게요. 14주차 복습입니다. 전혈구 검사 CBC가 뭐였죠? 네, Completed Blood Cell이었죠. 그래서 우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나오는 거, 그리고 원심 분리기에서 아까 기억나나요? 사진 밑에는 혈구 성분, 그리고 위에는 혈증 성분이 떴던 것들. 그래서 그 전혈구 검사 아래쪽에 이제 그 모이는 그 부분을 검사하는 CBC. 그리고 혈청 전해질 검사에는 뭐가 있었죠? Na, Cl, 네, K. 그래서 나트륨, K, 칼륨, 그리고 염소, 그리고 우리가 HCO3, 중탄산염 이온 이런 것들을 혈청 전해질 검사를 했었고, 동맥혈 가스 분석 ABGA라고 해서 아테리알 쪽에서 우리 동맥에서 체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골동맥, 그리고 대퇴동맥, 그리고 우리 여기 상완동맥, 여기서 이제 체열을 하는, 거기서 해서 검사가 나가는 동맥혈 가스 분석도 있었고, 그리고 LFT라고 하는 간기능 ALT, AST 이런 간기능 검사 나가는 거 있어. 그래서 ALT, AST에서 가능한 증가 요인, 가능한 감소 요인을 보면서 그 의의가 있었죠. 간 손상의 표지자라는 거, ALT, AST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검체 수집에서는 네, 우리 대변 검사, 그래서 어컬트 블러드, 뭐 자멸 검사가 있었죠. 대변, 소변은 그냥 일반적인 채집을 하는 우리 종이컵에다가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유치도녀에서 침습적으로 찔러서 거기다가 빼는 멸균 쪽으로 받아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소변. 그리고 객담, 스푸툼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객담 받아야 되는 거 있었고, 그리고 내시경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요. 심전도 조영술, 조영제를 먹고 하는 조영술, 그리고 초음파, CT, MRI, 그리고 흡인, 아스피레이션, 생검, 그리고 천자하는 부분, 요추, 복부, 흉곽, 천자를 배웠고, 골수의 생검, 바이옵시, 간에서 하는 생검, 바이옵시가 있었고요. 간에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호기 때 딱 한 다음에 참게 해서 찔러야 되고, 그리고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찔렀는 부분으로 해서 오른쪽 라테랄 포지션으로 해서 압박되게 해서 자세를 잡아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주차 모두 마쳤고요. 이제 이론은 이렇게 다 끝이 나네요. 네. 그러면 우리 15주차 때는 우리 학교에서 대면으로 보고, 그리고 시험이 있겠죠. 네. 이번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